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태양광 발전 기사죠.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2000년대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목 태양광 발전 기획에 대해서 해볼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기획은 예전에 있던 과목 중에 태양광 이론하고 법규 부분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리게 될 건데요. 법령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법령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이 합병된 게 이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꼭 말씀드리는데 절대평가 형식이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합격 점수를 60점 간당간당하게 할 것이냐? 아니죠. 저는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80점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합격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펜 색깔을 바꾼다든지 강조를 하고 아니면 화면 캡처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집중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마 저희 강의가 이렇게 좀 색다른 또 차원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능들을 탑재해서 이번에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강의는 핵심 요점적인 부분만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데 나와 있는 강의, 뭐 긴 강의가 길다고 해서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자세히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강의들에 대해서 좀 다른 강의와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관현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관현도 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재에 뒤에 부록으로 제가 실어놨고요.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조사라고 이제 챕터 1로 볼 수 있습니다. 음영 분석. 자, 음영이라는 게 있죠. 음영은 이제 뭐 밝은 부분과 이제 어두운 부분 얘기하는데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음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V 모듈에 음영이 들여질 경우 직달 일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PV 모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태양광 모듈을 우리가 PV 모듈이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포토볼티칼 모듈을 해가지고 계속 PV 모듈 이게 태양광 모듈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직달 일사량이라고 하는데 일사량은 빛이 쪼이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빛. 근데 직달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영이 생기면 이런 PV 모듈, 태양광 모듈에 태양빛이, 그죠? 태양광이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당연한 원리이다. 하지만 부분 음영에 의한 전체 시스템의 발전량 감소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된 태양전지의 일부분에 음영이 생기면 마치 배관내 일부분의 병목현상. 병목현상 아시죠?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끼어들면 이 부분은 정체가 생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병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병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걸 병목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여긴 또 뻥뻥 뚫리는데 여기만 좀 일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전체 시스템의
발전 요율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PV 모듈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고 고려돼야 될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어떤 유형이 있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 및 건물에 의한 음영, 이런 음영이 있겠죠.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음영이 생기게 되는데 인접 건물, 인근의 조경, 변화에 의한 식재 등 도시나 거주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는 건물 때문에 음영이 생기게 된다. 음영 결과가 직접적인 음영을 유발하게 되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된다. 니은 위성 안테나, 피뢰침, 굴뚝이나 안테나, 지붕 및 건물 전면 돌출부, 건물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도 음영이 될 수 있겠죠. 기둥 등 건물 구조에 의한 부분은 반복적인 음영을 유발시킨다. 태양광 발전 어레이 설계 시에 외부의 기둥이나 지지대 또는 전주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와 어레이의 높이를 잘 결정해야 된다. 어레이가 높게 되면 또 어레이 높이에 의해서 또 음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력선과 통신선로가 높게 설치되어 있거나 여러 가닥 또는 두꺼운 전력선으로 모듈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다면 선로들이 음영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건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시험 문제에 이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대상물은 농도가 낮은 음영이지만, 그러니까 음영에 대한 영향이 적다 이거죠.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 어레이 전체에 걸쳐 움직이기 때문에 모듈의 배치를 신중히 선정해야 된다. 리을 멀리 떨어져 있는 좌우의 산이나 건물 옆 수목들도 태양광 발전 어레이의 음영을 만들고 수평적인 어둠을 만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어레이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어레이와 어레이의 이격거리의 미비로,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짧게 두면 그만큼 이격거리에 의해서 음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음영 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어레이의 모듈의 결선 방식을 병렬 네트워크 방식, 요거 중요합니다. 병렬 네트워크 방식 좀 지워볼까요? 자, 요거 다시요. 여기요. 병렬 네트워크 방식 중요합니다. 병렬 네트워크 방식으로 어레이를 구성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선 방식을 어떻게 해야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키는가? 병렬 네트워크 방식. 그죠?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음영을 좀 보셔야 되겠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음영.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자연적인 음영이 있죠. 구름, 눈, 가을의 낙엽, 새해 배설물, 숲을 지역의 낙엽 등 일상적인 강우가 내렸을 때 각도에 의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눈 같은 게 오면 사선 각도 45도, 뭐 30도로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끔. 그죠? 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경사각에 의해서 15도냐 30도냐 이거에 의해서 경사각이 몇 도일 때 15도 이상일 때 좋으며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비나 눈의 흐름은 빨라져 먼지 등의 오염물을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르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이 경사각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태양광이 많이 축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사량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역적으로 봐서 잘 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몇 도? 경사각이 15도 이상일 때 좋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자연적인 음영일 경우 경사각이 몇 도일 때 오염물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가? 10도, 15도 이렇게 나오겠죠. 뭐 5도, 10도, 15도. 뭐 0도, 5도, 10도, 15도 이렇게 해가지고 15도 이상일 때가 가장 좋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볼 수가 있겠죠.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0도, 10도 이상도 15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문제들은 뭐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고, 주관식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2차 시험 볼 때. 자연적인 음영일 경우, 경사각이 몇 도일 경우에 우리가 오염물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객관식이 아니니까.
15도 이상일 때라고 쓰시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인공적인 음영이 있다는 거죠. 공업지역에서의 먼지, 공장 굴뚝의 매연, 황사해 등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거죠. 이 먼지나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거나 뭐 오래가는 매연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사 고정식 최적의 경사각은 얼마이다? 28에서 36도 사이지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사. 북쪽 지방, 강원도 등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어레이 경사각을 크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어레이 경사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왜? 눈 등에 의해서 이 각도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영향을 줄인다는 거죠. 지역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3번 건물에 의한 음영, 건물 자체 요소에 의한 음영이고요. 어레이 상호간, 오류 배치에 의한 음영. 그래서 음영의 이렇게 이제 종류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음영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뭐 자연적인 음영, 인공적인 음영, 그다음에 건물에 의한 음영, 그다음에 어레이 상호간은 오류 배치에 의한 음영,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쭉 해드리는데 여러분 2차까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일어날 때 2차까지 같이 공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어레이 설치 위치에 대한 음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어레이 주변의 음영 윤곽은 보통 태양광 발전 모듈로 구성된 어레이의 한 점에서 측정된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음영의 분석을 여러 점에서 반복 수행하여 전력 편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음영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에코텍트 등과 같은 음영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을 참조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음영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위치나 높이 등을 조절하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야 된다. 저기 이제 에코텍트에 대한 거는 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이죠. 이런 음영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에코텍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레이 주변의 음영은 음영 분석 투명기를 이용하여 어레이 설치 위치의 태양의 이동 추적 다이어그램을 기록하고 이 기록에 따라 음영을 발생시키는 대상물의 거리와 크기를 계산하여 분석한다. 대부분의 어레이 설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조사, 광량, 손실 계산하며 수율, 손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영의 요점은 태양 설계 어레이의 한 점에서 결정되지만 대부분 중심점에서 결정되고 그의 정밀도는 다양한 어레이 설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태양광 설계 어레이의 위치와 모듈 결선 방법은 보다 복잡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 어레이 위치와 이 모듈 프로그램 결선 방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좀 쓸 수가 있고요. 태양광 발전 어레이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동절기의 태양광은 가장 낮은 날 동지 때 10시에서 15시, 오후 3시 사이를 기준으로 하여 음영에 대한 계산과 분석을 한다. 만약 태양광 모듈의 음영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음영의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어레이의 최적 설계를 시도한다. 그래야 손실이 적기 때문에요. 모듈 배치와 스트링의 배치 및 구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에코텍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에코텍트라는 게, 자, 이런 겁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드리는 건데, 자, 에코텍이란 건물 단계에서부터 음영, 일사, 조도, 기류 등 영향을 비교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설계 초기 단계에 빠르게 대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친환경 성능 평가에는 이러한 독립,
통합환경성능평가 도구의 상호 보완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여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통합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통합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에코텍이라고 한다. 에코텍.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2차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에코텍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빛 환경, 그다음에 열 환경, 그다음에 기류 환경, 환경, 이제 음영을 얘기하는 거죠. 음영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텍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보면 3D 건물 모델링을 입력을 합니다. 뭐 자체 툴이나 외부 툴 모델링으로 해서 임포터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목적에 맞게 3D 모델 요소를 분리를 하고요. 분석 영역 설정, 분석 항목별 필요 데이터 추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입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 음환경이라든지 열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 항목별로 해석 수행을 하죠. 그래서 분석 종류와 영향을 이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내서 이럴 경우 손실이 어떻게 나고 하는 것들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결과 분석 및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에코텍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영 문제의 해결 방안에 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음영의 경감 방법. 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태양발전 어레이의 직병렬 조합 배선. 연결 방법과 배치 상태를 개선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줄이기의 병렬로 연결을 한다 그랬죠. 결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죠.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에 따라 태양광 발전 모듈의 연결 방법을 결정한다. 설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음영, 그늘 영향을 최소로 완화시켜 발전 효율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왜? 지문이 3개 있잖아요.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좋겠습니까? 음영 경감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예 틀리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음영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 음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뭐 넝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공적인 장애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한다.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경로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음영의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 어레이 설계에 의해서 음영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영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얘는요, 실기시험 문제도 음영의 근원 제거법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레이 이격거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면 대용량 발전 시스템과 소용량 발전 시스템의 어레이 설계도는 모듈의 특성에 따라 어레이 용량 등을 선정하고 적합하게 어레이를 설계해야 된다. 다만 대용량 발전 시스템은 소용량 발전 시스템과 달리 어레이 설계 시 어레이 간의 이격거리를 신경 써야 된다.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 어레이랑 이제 여기랑 이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격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요 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발전 시스템은 소용량에 비해 많은 어레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레이 간의 이격거리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 음영에 대한 시스템 효율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이격거리는 보통 계산식이나 에코텍 등과 같은 음영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에코텍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도요, 몇 번 해봐야 돼요. 에코텍 프로그램, 왜? 조금의 그 오차값에 의해서 큰 그 오차가 나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조금씩 변경을 해서. 그래서 통합적인
거를 내서 우리가 이제 이격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거 핵심 요소, 이격거리의 핵심 요소는 위도, 구조물의 형상, 남북 방향의 길이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격거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레이의 길이와 경사각, 설치 지역의 위도가 주어질 경우 무조건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시험에서는 솔직히 잘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도 있겠죠, 2차에. 근데 1차 시험, 우리 이제 필기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X1은 뭐다? 어레이 최소의 이격거리. 예. 그 다음에 L은요, 어레이의 길이, 여기 이제 어레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어레이의 길이를 L이라고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D라고 났는데 여기 X 이제 1이라고. D는 디스턴트 거리인데 여기를 이제 최소 이격거리 X1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D랑 X1하고 같다고 놓고 봐야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D는 그냥 이격거리를 얘기한 거고요. 얘는 최소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냥 D는 일반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X1은 최소 이격거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볼게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똑같지 않다. 정확하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똑같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방도. 그 다음에 세타는 어레이의 경사 각도. 요걸 얘기하는 거죠. 세타. 어레이 각도. 그 다음에 파이는 설치 지역의 위도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수직면, 벽면 어레이의 경우 하지 기점으로 최소 거리를 잡는다. 그때는 이제 설치 지역의 위도가 마이너스 23.5도. 수평면 어레이의 경우 동지 기점으로 해서 최소 거리를 잡는다. 이럴 때는 설치 지역 위도가 플러스 23.5도. 이 설치 지역의 위도는 하지냐 동지냐에 따라서 여름 하죠. 겨울 동. 그러니까 겨울 쪽 지점에는 플러스 23.5. 하지는요. 여름 전 지점에는 마이너스 23.5도에 대해서 여기요. 여기. 예. 여긴 지금 제가 파이 플러스 23.5도라고 썼는데 이 파이가 플러스 2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3.5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구조물의 수직 높이, 태양의 고도, 방위각이 이렇게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격거리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배율을, 그늘의 배율, R이 배율, L이 수직의 높이, LS가 그늘의 남북 방향 길이, H가 태양의 고도, 알파가 방위각.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L은 L분의 S 곱하기 코탄젠트 H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놓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고식 말고 이렇게 병영할 수가 있죠. L은 L분의 S 탄젠트 H. H가 이제 태양의 고도라고 그랬죠. 분의 1 코사인 알파. 방위각이요. 그러니까 요 공식과 요 공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어진 저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길이와 경사각, 고도각이 주어질 경우 요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요거를 좀 중요 포인트로 둬서 우리가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위에 거는 그냥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레이 길이와 경사각, 고도가 주어졌을 게 요거 이제 요거를 요 그림이 아주 이제 요거 2차 시험에도 나옵니다. 2차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딱 태양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레이에 의해서 이렇게 세타 2, 세타 1에 대한 이제 각이 주어지죠. 각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 디스턴트 거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요 데이지와 높이가 나오겠죠. 이랬을 경우 거리 D는 디스턴트는 L 요 어레이의 길이를 얘기하겠죠. L
L의 탄젠트 세타 2 여기 태양면이 비치는 어레이의 세타 2 각과 사인 세타 1 이 기준이 되는 우리가 어레이의 사인 세타 1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구해줄 수 있다. 문제가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죠. 1차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 음영 분석에 대해서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음영 분석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개 해드렸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